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배구 V리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부 7연승을 누리는 2위 현대건설이 7연패 중인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을 만났습니다. 만약 현대건설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올 시즌 처음으로 선두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 경기 현재 3세트가 진행 중인데요. 현대건설이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대 24 현재 듀스인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남자부는 선두 우리카드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나섰는데요. 4위 삼성화재는 우리카드를 잡으면 3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현재 역시 3세트가 진행 중입니다. 3세트는 우리카드가 17대 13으로 넉 점 앞서 있고요. 세트 스코어는 삼성화재가 2세트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1위이자 아시안게임 2관왕 안세영과 혼합복식 세계 3위이자 남자 복식 6위인 서승재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 올해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계약액을 기록한 오타니 쇼헤이가 계약 기간 받는 총액이 2천만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 디 애슬레틱 등은 오타니의 연봉 지급 유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와의 10년 계약 기간 중엔 2천만 달러만 받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나머지 6억 8천만 달러를 지급받는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도움으로 골맛을 본 히샤를리숑과 우도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골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프로축구 수원FC를 4년간 이끌었던 김도균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수원FC는 김도균 감독이 부산과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끝으로 구단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후임 사령탑을 선임하기 위해 인선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간만에 완전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봤었던 거예요? 손대범 위원이. 그럼 죄송해요. 내가 모르고 그냥 이거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자 농구 간다는 핑계로 네. 어디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경기장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렇죠. 남자농구. 지난주는 안 가는 거구나. 남자농구.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간 농구 오늘은 KBL 경기 상황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무려 3경기나 열리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KBL 평일 3경기는 귀합니다. 네. 오늘 아주 다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삼성과 KT의 경기 삼성이 현재까지 75대 71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전반까지 밀렸는데 3쿼터를 27대 23으로 앞섰고 4쿼터 출발도 상당히 좋은데 대열을 낚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원주에서는 DB와 SK가 만났습니다. DB가 현재까지 82대 73으로 앞서고 있는데 역시나 홈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와 KCC의 경기도 현재까지는 이변이라면 이변입니다. 네, 부산 원정에서 가스공사가 현재까지 선전하면서 67대 65
간발의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주 경기를 빼고는 그 다 약팀의 반전입니다. 일단은 원주, DB와 서울 SK 상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눈길을 더 모으는 건 사실이에요. 네, 역시나 뭐 순위 경쟁이 좀 치열한 두 팀이기 때문에 뭐 DB는 선두를 지켜야 되고 SK는 또 2, 3위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저 놓칠 수가 없는데 오늘 DB가 김종규 선수가 발목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접전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 가운데서 두경민 선수가 또 컴백을 해준 덕분에 DB는 내 외곽에서 그리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DB가 사실상 전력 누수 요인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팀 서울 SK를 상대로 거의 9점 차, 지금 현재 82대 73으로 보이는데 꽤 많은 리드를 점하고 있어요. 경기가 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DB는 사실 뭐 디드릭 로슨 또 이선 알바노 특히 알바노는 이제 평균 어시스트 1위인데 이 두 명에만 의존하지 않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좋고 또 뭐 박인웅 선수, 김영현 선수, 뭐 최승우까지 벤치에 출전한 선수의 활약도 워낙 훌륭한데 한두 명 빠졌다고 해서 뭐 흔들릴 DB가 아니고요. 오늘도 김종규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공권 우위를 점하면서 현재까지 여유 있게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이선 알바노 말씀하셨는데 이번 알바노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어시스트 전체 1위예요. 7.8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KBL에서 이 어시스트는 이 국내 선수들의 전유물처럼 여겼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알바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본인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에서도 굉장히 또 팀 플레이를 잘 펼치면서 또 팀 분위기를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DB가 현재 KBL에서 유일하게 평균 어시스트 20개 이상 기록한 유일한 팀이고요. 네. 그 덕분에 또 야투 성공률이라든지 3점 성공률 모든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선두권 수원 KT와 서울 삼성의 경기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상 삼성이 지금 끝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KT를 상대로 오히려 상승세인 KT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 경기 전까지 3승 16패 그리고 승률은 1할 오픈 8리였는데요. 네. 자, 오늘 이 SK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이 홍경기 선수의 활약도 좋았고 뭐 이동엽 선수도 뭐 연속 득점, 스코어링 런을 올리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선수들 혹은 다른 팀에서 뭐 빛을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 펄펄 날고 있습니다. 항상 뭐 후반에 또 와르르 무너졌던 삼성인데 지금 이대로만 뭐 경기를 잘 끌고 간다면 시즌 4승째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울 삼성이 좀 이번 경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한 경기 부산 KCC와 대구한가스공사는 현재 여기도 역시 4쿼터가 진행 중인데요. 66대 69로 석점 차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또 상승세를 타고 있죠. 지난 주말에도 이 소노를 상대로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무엇보다 외국 선수가 교체되면서 맥스웰 선수가 수비를 잡아주고 있고요. 김낙현과 벨랑겔 선수가 또 공격적에서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이 상당히 많은 변수를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KCC는 여전히 좀 조직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역시나 오늘도 뭐 1쿼터 초반에 17대 5로 잘 앞서 나가다가 흐름을 뺏긴 뒤로는 좀처럼 좀 시원한 경기를 못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의 평가가 부산 KCC의 순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손대문 위원이 가장 이해가 안 가지 않을까요? 네, 우승 후보로 그렇죠, 꼽았던 걸로 우승 기억을 후보였죠. 하는데 예. 듣고 싶네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해명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논리적인 해답보다는 현재 심정부터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농구 참 모르겠다. 네, 공은 들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네. 역시 사람이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네모냈어야 네. 되는데 말이죠, 공이 좀. 손발이 잘 안 맞네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뭐 아직까지 2라운드이기 때문에 3라운드 시작했죠 이제. 그렇죠. 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네. 모릅니다. 근데 KCC가 슬로우 스타터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 분께서는 KCC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현재 8위입니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의 뭐 재능 자체가 좀 골 밑에 많이 몰려 있고 네. 그리고 또 팀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가드, 뭐 플레이메이커 이런 선수들이 필요한데 좀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렇죠. 또 이승현, 라거나 선수처럼 전성기 때 워낙 대단했던 선수들이 지금 노쇠화가 좀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할 만한 계기는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재민 의원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어쨌거나 뭐 최준용 선수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뭐 경기장 안팎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거나 경기력으로는 증명이 됐던 입증이 됐던 선수들이 많이 있고 네. 뭐 송교창 선수도 이제 돌아올 거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라운드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플레이오프의 끄트머리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력이
있는 팀이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대범 위원은 안 물어보시나요? 손대범 위원은 뭐 보나마나 KCC 라고 대답을 하겠죠. 네. 어떠세요? 예의상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6승 9패인데 네. 지금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5위 팀과 승차가 별로 안 납니다. 네. 언제든지 그렇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말씀 나오신 김에 오늘 일단 경기가 있는 팀들 이야기를 해봤는데 순위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순위표 정리를 박재민 위원이 해주시죠. 네, 원주 DB가 저희 계속해서 매주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1위입니다. 현재 17승 3패로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2위에 창원 LG, 3위에 수원 KT가 있고요. 오세근 선수와 김상 선수의 조우가 관심을 끌었던 서울 SK는 4위에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안양 정관장이 공동 5위에 머물러 있고요. 고양 손호가 7위, 부산 KCC 올라가길 바랍니다. 8위고요. 대구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서울 삼성이 여전히 하위권에서 큰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9위와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선두부터 승차를 보면 1, 2, 3, 4 끊고 5, 7, 8이 난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손대범 위원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수긍이 가요. 현대모비스, 정관장, 손호, 부산 KC가 사실상 경기 수 차이가 좀 KC가 물론 경기 수가 적긴 합니다만 승패 마진이 똑같아요. 그렇죠. 사실 경기 수가 적다는 것도 KCC에게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고양 손호는 4연승으로 잘 나갔다가 또 가스공사한테 2연패 늪에 빠졌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또 뭐 현대모비스도 좀처럼 긴 연승이었고 정관장은 현재 7연패. 뭐 분위기가 가장 또 나쁘다 보니까 뭐 중위권 싸움은 뭐 혼전 그 자체고 연승을 치고 나가는 팀들이 또 금세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가스공사와 서울삼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두 팀이 지금 오늘 분위기가 좋단 말이죠. 네, 삼성이 지금 4쿼터 7분 남았는데 무려 7점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네. 홍경기 선수가 아주 중요한 3점을 넣어줬거든요. 원정 경기에서 홍경기 선수가 잘해주고 있다는 참 놀라운 부분인데 일단 원정 21연패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기대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승리입니다. 부분입니다. 아, 거의 뭐 2시즌에 걸쳐서 지금 네. 뭐 성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오늘 좀 승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CC와 가스공사의 경기 역시 4쿼터 진행 중인데요. 석점차 뭐 근소한 차이여서 사실상 승패를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이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가스공사가 앞서고 있네요. 네. 선두권을 보면은 원주 DB의 독주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창원 LG가 아주 바싹 붙어 있어요. 네, 2경기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특히나 창원 LG는 이 수원 KT와의 아주 중요한 일전을 승리로 장식했는데 단테 커닝햄 선수가 뭐 아쉽게도 허리 부상으로 팀을 떠나긴 했지만 뭐 아셈 마레이는 이제 20득점에 20리바운드 하지 못하면 뭔가 좀 약간 서운할 정도로 네. 엄청나게 골밑에서 파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DB와 마찬가지로 LG 역시도 외국인 선수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워낙 좋고 그리고 또 유기상 선수 이 똑똑한 신인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LG의 백코트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위 LG를 쫓고 있는 두 팀 수원 KT와 서울 SK가 오늘 경기를 갖고 있는데 이 두 팀 여기서 만약에 삼성과 가스공사에게 패한다면은 잡힌다면 잡힌다면은 경기 또 이제 선두권 대결 재밌어지죠. 그렇죠. 서울 SK가 뭐 근소한 차이로 지금 2위와 3위를 쫓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순위 그러니까 1, 2, 3, 4위까지의 박스권에 지금 이 대열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지금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이 오늘 두 경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1, 2위 끊고 또 3, 4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위 경쟁이 이렇게 딱 분야별로 재밌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번 프로농구 흥행 괜찮다면서요. 네, 뭐 지난해보다 관중과 입장 수이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11일 날 KBL이 이제 2라운드까지 마친 다음에 발표를 했었는데 관중은 지난 시즌 대비 23%, 입장 수익은 34%가 증가했습니다. 뭐 평균 관중도 LG와 DB, 부산 KCC, 서울 SK 역시 성적이 좋은 팀들이 좀 눈에 띄게 증가를 했고요. 네. KCC는 역시 부산 시장으로 옮긴 것이 많은 팬들도 끌어모으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23%면 꽤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뭐 아시안 게임에서 또 우리 남녀 대표팀이 좀 부진해서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뭐 프로농구가 더 또 재미있는 경기 내용을 보이다 보니까 직접 경기장을 찾는 팬도 늘었고 자연스럽게 입장 수익도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미있는 순위 경쟁 계속해서 선수들은 괴롭겠지만 계속돼가지고 끝까지 한번 이번 프로농구 흥행 돌풍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자 프로농구도 판도를 짚어보죠. 손대범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여자 프로농구도 이제 3라운드에 막 돌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현재 선두에는 우리은행이 또 10승 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KB스타스가 9승 1패, 그리고 하나원큐가 이번 시즌 대박을 치고 있죠. 5승 6패로 굉장히 오랜만에 단독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삼성생명이 4승 6패, 그리고 현재 BNK 썸이 3승 8패로 5위, 신한은행 S버드가 1승 10패로 최하위 머물러 있는데 이 구단 역사상 첫 11경기 기준 최악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자 농구 취재를 요즘 손대범 기자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중계도 하시고. 네. 눈에 띌 만한 사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눈에 띌 만한 사실은 관중들이 보기에 괜히 답답한 경기가 늘어났다는 게 KBL과는 좀 다르게 네. 저득점 경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2라운드만 해도 한 쿼터 최소 득점 1점, 뭐 2점, 5점 나오는 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중들이 봤을 때 약간 답답한 경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스타들의 부상이 이 역시나 저변이 좀 열악한 여자농구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같은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선수들이 아니라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계속해서 코트를 누비던 선수들인데 이 경기력 저하는 어디에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남자 프로농구랑 다르게 또 외국인 선수가 또 없고 그렇죠. 또 아시아 쿼터도 없다 보니까 뭐 수비가 특별히 뛰어난 팀들은 큰 변화 없이 그 시즌 플랜을 그대로 또 가져가면 계속 승수는 쌓이고 또 네. 박지수 선수처럼 압도적인 뭐 흔히 말하는 그 규격 외 선수가 있을 때는 또 이 팀을 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공격권을 덜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속도를 일부러 늦출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저득점 농구 또 세트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에 이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또 뭐 외국인 선수나 또 아시아 쿼터가 또 도입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근데 KBL이 한때 했던 고민을 이제 WKBL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BL도 한때는 경기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저득점 경기, 수비 위주의 경기, 승수를 쌓는 경기가 팬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굉장히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파격적인 아시아 쿼터를 통해서 또 굉장히 흥행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렇죠. WKBL이 겪었던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뭐 전철을 밟지 않고 보다 빠르게 뭐 이제 해결책을 좀 강구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일단 선수들과 팀의 각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들이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좀 여자 농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도 살펴보고 가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NBA에서는요. 인시즌 토너먼트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NBA 인시즌 토너먼트, 뭐 흔히 말하는 이제 FA컵 같은 제도인데 이번에 NBA가 새롭게 채택한 그런 이 대회입니다. 초대 대회에서 레이커스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그리고 인시즌 토너먼트 MVP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 경기를 통틀어서 네,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건데 르브론 제임스가 네. 또 하나의 MVP 트로피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르브론은 공로상 받아야 될 나이에 인시즌 MVP 받네요. 네, 최초로 이제 열린 대회 MVP가 됐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역대 최연소 MVP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 처음 도입된 대회인데 일단은 그 현재 시즌 순위에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승 상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뭐 결승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저 정규 시즌 기록에도 반영이 되고 네. 또 우승팀 레이커스에게는 이제 1인당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 6억 5천만 원씩의 또 상금이 1인당요.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선수에게. 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준우승을 했거든. 네, 인디애나 페이서스도 선수당 20만 달러씩 들어갔습니다. 20만 달러. 네. 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인신 토너먼트 진행했을 때 설마 손대범 기자가 평소 응원하던 레이커스 그리고 박재민 위원이 응원하던 인디애나가 결승에서 붙을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진짜 재밌는 거죠, 사실. 네. 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노장이다 보니까 이런 인시즌 토너먼트에 신경을 쓸까? 물론 뭐 정규 시즌에 포함되긴 하지만 괜히 뭐 수요일과 토요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사실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지만 또 괜히 뭐 인시즌 토너먼트가 열리는 수요일 토요일에 또 힘이 들어가서 뭐 자칫 좀 경기를 그르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페이서스의 젊음과 레이커스의 이 노련미가 네.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결과는 르브론이 했다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르브론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지난 시즌에는 사실 에이징 커브가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최근에 봤던 5년 시즌 5시즌 중에서는 아마 가장 페이스가 빠르고 네. 가장 공격력과 수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등 이 선수는 정말 무슨 비법이 있나? 네, 저희가 아마 뭐 생물학적으로 연구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숫자로도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네, 인시즌 토너먼트 봤을 때는 26.4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 또 3점 성공률도 60.6%로 굉장히 높은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 결승전에서는 사실 3점슛이 정말 안 들어갔거든요. 네. 레이커스가. 대신에 르브론 제임스 특유의 그런 하드웨어를 앞세운 안쪽 돌파, 안쪽 공략이 잘 먹혀들었고 또 르브론 제임스뿐만 아니라 앤서니 데이비스가 또 41득점에 리바운드 20개를 잡아내면서 인디애나도 취약한 골밑을 공략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 나이가 많은데 하드웨어로 밀어붙이는 거는 복싱의 조지 포먼 이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예. 야, 이 조지 포먼 얘기 나오는 순간 지금 정말 나이가 20, 나오죠. 30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모르시죠. 그렇군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20대 분들. 예.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대단한 게 뭐 말씀대로 사실 나이를 먹었을 때 스피드를 잃는 것보다 파워를 잃어버린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는 뭐 본인의 운동 능력도 사실 뭐 20대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도 나질 않아요. 물리적 높이 자체는 뭐 스피드는 많이 느려졌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인시즌 토너먼트 같은 이런 새로운 대회를 또 르브론 같은 슈퍼스타가 열심히 임하면 사실 팬들 리그 NBA 전체. 사무국들의 그렇죠. 사실 반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베테랑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 이제 트로피의 가치를 끌어올렸죠. 야,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이벤트가 끝나면 이제 포지션별로 각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을 선정합니다. 네. NBA 사무국 인시즌 토너먼트 베스트 팀 발표가 나왔죠? 네, 이게 일단은 대단해요. 뭐 르브론 제임스와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같이 올랐고요. 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이번 토너먼트에서 거의 뭐 결점 없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네. 타이리스 할리버튼, 그리고 피닉스 선즈의 케빈 두란트,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아테토쿤보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베스트 5에 올랐습니다. 이 네. 5명 중에 4명은 명예전당이 확실시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20대 중반에 타리스 할리버튼이 이 정말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현지 해설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고. 네. 자, 르브론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은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르브론에게 있는 게 네. 아들이 데뷔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USC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심정지 때문에 쓰러졌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고 무난하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뭐 득점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 르브론 제임스가 바로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 끝나자마자 또 아들의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아들의 또 플레이를 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담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16분 뛰면서 3점 1개 포함해서 4득점,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와 스틸 2개, 블락 하나. 체이스 기록지를 블락. 굉장히 다양하게 채우면서 르브론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뭐 사실 지금 보여진 숫자만으로는 이름값에 비해서 그렇게 빛이 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네, 그렇죠. 근데 과연 르브론이 진짜 아들하고 뛸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1, 2년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뭐 뽑는 건 어쨌든 구단들 마음이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장 이제 브로니 데미스 역시나 뭐 내년 드래프트 유망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만 잘 유지한다는 것을 좀 입증한다면은 또 충분히 또 되지 않을까. 또 르브론도 FA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뛰는 것도 꿈꿔볼만 합니다, 진짜. 네, 이 같은 팀에서 뛰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 반드시 르브론 제임스가 LA에서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 우승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팀을 떠난 명분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승을 하고 나는 LA 너희를 위해서 할 거 다 했어. 나는 이제 아들과 함께 꿈을 꾸러 갈 거야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뭐 자유계약 선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이런저런 좀 뭐 비판 시달릴 수가 있겠죠. 못 옮길 가능성이 크겠네요. 뭐 플레이 옵션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있죠. 네, 사실 또 한 번 유니폼을 갈아입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또 우승을 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또 아들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아빠랑 직장에서 뛰어야 돼. 네. 집에서도 보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라면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러긴 해. 뭐 NBA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대 아빠와 아들이 같은 팀에서 현 시대에 뛴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ken griffey 주니어, ken griffey 네. 시니어가 그렇죠. 같은 경기에서 홈런 치기도 했었고 네. 저도 그 경기가 기억나는데 NBA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과연 볼 수 있을까 또 기대가 되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아들과 함께 적으로 맞서는 모습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 나이가 38, 19이에요. 르브론 제임스가 일단은 브로니 제임스를 굉장히 일찍 낳았고 네. 예, 그리고 농구 선수 같은 경우는 야구에 비해서 선수 생명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 역사상 아마 다시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숨겨진 자식이 예. 진짜 나오기 힘든 대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대학농구에서 뛰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국 대학농구 하면 우리나라 여준석 선수 생각이 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선발로 나왔어요. 네, 현재 곤자가 대학교에서 이제 좀 한참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얼마 전 6일이었죠. 아칸소 파인블러프 대학과의 경기에서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뭐 그 당시에 곤자가는 111대 71로 승리를 거뒀고 이 여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16분 동안 10득점 4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요. 뭐 사실 전반전에 이렇다는 활약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몇 차례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또 오늘 경기에서도 23분을 뛰면서 3점슛 2개 또 블록슛 2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여준석 선수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현중 선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최근에는 활약이 어땠나요? 네, 최근에 활약 괜찮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나서 뭐 출전 시간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특히나 뭐 직전 경기에서는 야투율 100%, 특히 또 본인의 강점인 3점을 펑펑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언론에서도 뭐 언제든지 10득점 이상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현중 선수도 뭐 물론 산타크루즈 워리어스 뛰긴 했지만 본인이 이제 제대로 된 연봉과 역할을 받고 뛰는 사실상의 첫 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의 A리그, 이 호주 리그에 대한 적응은 뭐 순조롭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순위표와 뭐 경기 결과들은 짚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있었던 한 주간 있었던 NBA 소식들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눈길을 보았나요? 뭐 최근에 댈러스 매버릭스의 이제 카이리 어빙 선수가 또 다쳐가지고 아. 굉장히 좀 오른발 타박이었거든요. 네. 뭐 처음에 다쳤을 때는 다들 좀 화들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하지만 이 슈퍼스타고 또 어빙 스타일상 건강이 확실하게 낫기 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당분간 좀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디트로이트와 샌안토니오의 연패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디트로이트는 오늘 인디애나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끝까지 잘 버텼는데 20연패, 샌안토니오도 17연패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샌안토니오가 사실 시즌 전에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웬바냐마라는 새로운 신예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런데 이 연패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첫 5경기에서 3승 2패였거든요. 예. 3승 중에 2승이 케빈 듀런트가 있던 피닉스였고 경기 장소가 원정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와 웬바냐마 효과 대단하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17연패고 이 웬바냐마가 빅맨인데 좀 빅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련한 야전 사령관의 부재 그리고 또 포포비치 감독 역시도 뭐 방관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과거에 뭐 팀 덩컨이나 로빈슨을 지도했을 때만큼의 그런 또 뭐 즉각적인 이런 대처 방안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네. 사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뭐 이대로 가면 사실 프랜차이즈 최저승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암울합니다. 뭐 이런 가혹한 환경 자체가 사실상 나중에 웬바냐마의 먼 미래를 봐서는 더 약이 도움이 될 수 돼야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너무 부진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고하셨죠?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